오늘은 나에게 맞는 리프팅에 대해 정말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안 보고 리프팅 받는다면 나는 효과가 없어요, 헛돈 쓴 것 같아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앞두고 있거나 받고 있다면 오늘 영상 필수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의원 박성원 원장입니다. 리프팅에 대해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리프팅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10분 중 8분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원장님, 뭐가 제일 나아요? 요즘은 실이에요? 아니면 울세라요? 온다? 더블로? 올리지요? 전 뭘 해야 돼요? 그럴 땐 일단 리프팅을 브랜드나 기계 이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는 얼굴의 어느 층에서 시작된 건가, 이걸 먼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1순위입니다. 우리 얼굴은 피부 겉면부터 속까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죠. 표피, 진피, 피하지방, 스머스층, 그리고 그 아래 근육과 뼈까지. 그 중에서 리프팅에 가장 관련 있는 층은 진피층, 피하지방층, 그리고 스머스층, 이렇게 말이죠. 문제는 환자분마다 어디가 먼저 무너지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며 가장 많이 봤던 대표적인 케이스 3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피부는 얇고 살도 별로 없는데 눈가나 턱선이 살짝 퍼져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진피층 탄력이 먼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볼륨도 남아있는데 턱 라인이 불명확하다. 이건 피하지방층에서 윤곽을 무너뜨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은 빠진 편인데도 턱 밑이 처지면서 인상이 피곤해 보인다. 이건 스머스층, 즉 얼굴을 받치는 구조가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리프팅이라는 걸 할 때 그냥 효과 좋은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얼굴에서 처짐이 시작된 층이 어딘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어려우시죠? 네, 원장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진단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진피가 내려앉음의 경우 평소 메이크업이 잘 뜬다, 잔주름이 늘고 특히 눈가, 입가에 자글자글한 느낌이 많다. 이러면 더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지방층 문제의 경우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부어 보이고 턱선 경계가 흐릿하다. 옆모습에서 턱 밑이 툭 튀어나온 이중턱이 보인다면 거의 100%입니다. 스머스층의 문제는 살은 없는데 얼굴선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광대 및 볼이 꺼지면서 팔자나 입꼬리가 더 깊어 보인다. 마리오네트 라인, 깊은 팔자주름, 진한 심술보 라인이 보인다. 이런 경우 스머스층 문제입니다. 그럼 진피층이 문제라고 판단하셨다면 저는 자신 있게 올리지오 시술을 별 5개로 추천드립니다. 올리지오는 리프팅에 처음 들어오는 입문자들에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인데요. 통증도 거의 없고 즉각적으로 쫙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올리지오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주파들과는 달라요. 피부 겉만 따뜻한 게 아니라 진피층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수축시키고 재생까지 유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늘어진 니트 옷을 살짝 데워서 조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부결이 거칠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거나 메이크업이 잘 밀리는 분들, 피부가 티날 정도로 축 늘어지진 않았는데 얇고 탄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정말로 올리지오가 아주 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장님, 그럼 피부가 두꺼운 분이나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올리지오 효과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탄력 저하가 좀 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올리지오를 기본 200에서 300샷으로는 부족합니다. 최대 600샷까지 시술 범위와 깊이를 조절해서 들어가요. 예를 들어 광대 옆부터 턱선, 턱 아래, 심지어 목 라인까지 넓게 커버하면서 샷을 분산시키면 두꺼운 피부라도 충분히 열이 들어가고 콜라겐 수축도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즉,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으면 당연히 올리지오, 피부가 두꺼우면 샷수와 에너지를 조절하고 시술 범위를 맞추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피하지방층, 얼굴 아래에 살이 쌓여서 윤곽이 흐려졌다면 이건 무조건 윤곽 정리 리프팅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추천하는 장비가 바로 온다입니다. 볼살이 탱탱하거나 불필요한 얼굴살이 많거나 이중턱이 심하시다면 온다를 기억하세요. 온다는 극초단파 기술을 이용해서 피하 지방층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만약 피하 지방층이 원인이라면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을 아무리 고출력으로 올려도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슈링크도 해봤고 울세라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윤곽은 그대로일까? 빠지라는 턱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살만 조여진 기분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피하지방층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스마스나 진피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윤곽이 무너진 사람은 먼저 살을 줄여야 합니다. 그 위에 탄력을 얹어야 전체적인 리프팅이 성립되는 거죠. 온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7mm 깊이의 지방층에만 직접적으로 열을 주고 그 열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일부는 자연 분해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는 좀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 정도지만 2, 3주 지나면 턱선이나 광대 아래 라인이 눈에 찌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전이 있기에 온다는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과체중이지만 지방 흡입 등으로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환자분이 있다면 말리고 싶은데요. 절개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울퉁불퉁해질 위험 없이 자연스럽게 윤곽이 정리되는 온다부터 체험해보세요. 세 번째, 스마스층입니다. 우리 근육과 피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얼굴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층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몸에 왜 콜라겐을 넣고 먹고 할까요? 바로 이 스마스층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정말 동년배 대비 10년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을 지탱하는 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팔자주름, 진한 심술보, 볼 꺼짐, 관자 꺼짐, 눈밑 꺼짐 전부 스마스층의 영향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을 올리고 지방을 정리해도 효과가 반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스층이 문제일 때는 구조적으로 안쪽에서 잡아당겨야 올라갑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리프팅이 바로 더블로입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우리가 흔히 하이프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초음파 에너지를 얼굴 내부 깊은 곳, 약 4.5mm 깊이의 스마스층에 집중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수축을 유도하고 몇 주에 걸쳐 피부 지지대인 콜라겐이 다시 생기도록 만듭니다. 느슨해진 지지대를 안쪽에서 다시 조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더블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부 타입이 좀 제한될까요? 더블로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지만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 적절한 깊이 조절과 라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주면 표면 자극이 생길 수 있고요.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엔 미리 온다로 지방을 정리한 후 더블로를 얻는 조합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더블로가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미 레이저를 몇 번 받아보셨는데 만족스럽진 않았던 분들 혹은 눈에 띄는 턱선, 확실한 고정력까지 바라시는 분들께 더블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리프팅입니다.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주파, 초음파 같은 레이저 기반 시술로 시작하십니다. 부담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탄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면 예전엔 한 번만 해도 얼굴이 딱 올라갔는데 이제는 왜 안 되지? 시술을 몇 번 받아도 턱선은 그대로고 팔자주름은 계속 남아있지? 바로 중증 이상의 주름,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칠 리프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칠 리프팅은 피부 미용 시술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물리적인 방식으로 쫙 올리는 리프팅이에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겉에서 아무리 강한 레이저를 쏴도 그 에너지가 조직에 닿아서 반응하길 기다리는 방식인데요. 반면 실은 바늘 끝으로 필요한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실의 장력으로 즉시 조직을 당겨 올립니다. 광대 아래 꺼진 부위, 볼처짐, 턱선, 팔자,
입꼬리 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술 즉시 주름이 쫙 펴지는데요. 그래서 전후체감을 가장 크게 하실 수 있는 리프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들어간 실은 그냥 묶어서 고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녹아가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재생과 조직 재배치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쓰는 실의 대부분은 PDO나 PLLA, PCL 같은 생체 흡수성 실인데 몸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콜라겐을 쌓으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1년이 지나서 실이 다 녹고 나면 그 자리에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고정된 콜라겐 구조가 남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럼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신 칸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실리프팅은 이렇게 진피층, 지방층, 스마스층을 다 올려주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됐습니다. 리프팅 이제 좀 더 나에게 맞는 방향이 보이셨을까요? 혹시 보시면서 이건 내 얼굴에 해당되는 걸까? 레이저랑 실을 같이 받아도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정확하고 더 현실적인 피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